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는 총학생회장단, 그리고 현재를 책임지는 총학생회장단 라우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3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정후보 도고동문학과 조명찬, 부후보 법학부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53대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한 라우나 선본입니다. 라우나 선본의 정후보는 문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1년, 그리고 부후보는 법과대학 부학생회장으로서 1년간 활동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장단위업계 중앙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학교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라오나 선본의 이름은 라온이 순우리말로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끝에 붙는 화가 변화시키다 라는 전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라오나의 뜻은 학교를 즐겁게 변화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고 그 변화의 과정이 즐겁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라오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요 공약은 적립금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열악한 교육권과 재무주권, 교육주권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대한 공약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있지만 단위별 교육환경 개선 추진이라는 시스템을 추진하려 합니다. 저희 라오나 선본에서 아트앤디자인밸리에 가장 먼저 위치해야 될 학생 공간은 이제 학생들의 휴게 공간과 그리고 여러 실기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여러 가지 소통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생각이고요. 실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모을 수 있는 의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대별 실기실에 관련된 정확한 지표와 자료들을 수합한 다음에 앞서 소통 사업으로 얻어진 자료들과 함께 학교 측과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의 적립금은 약 7,500억 정도의 규모로 쌓이고 있는데, 이건 전국 사립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정말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총학생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2018년 4월에 실시된 전체 학생 총투표로의 근거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경에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적립금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부의 감사 민원 제기를 계속해서 넣을 예정이고, 전국대학생 네트워크와 함께해서 적립금을 반대하는 법이라든지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그런 연계해서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전국 대학생의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큰 주축이 되었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큰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바꿀 수 있다고 확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 반드시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단기적인 계획을 보자면 저희는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총장 직선제가 무엇인지, 왜 요구해야 하는지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것을 1년만 넘기면 다음 때 회장들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비 장학금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교육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인데요. 국가장학금은 현재 학기 전에 신청을 해서 등록금을 감면받는 유형 하나와 그리고 학기 이후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비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명목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제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주는 시스템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단위별 교육환경 개선 추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단과대 혹은 독립학부 정도의 개념에서 학생회장단이 존재하고 그 아래 산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학생회도 존재하고,
이제 등심이나 교학협을 진행할 때 학교 측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요구안을 제시하면은 학교 측에서는 너네 단위의 학과장님을 만나고 와라, 학장님과 먼저 논의를 끝내라, 아니면 학교 행정본부와 논의는 해봤냐 라는 식으로 1년이라는 짧은 학생의 특성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위 핑퐁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서로 미루기식의 시스템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애초에 위원회 방지하고자 당선과 동시에 단위별 교육 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서 학교에서 더 이상 단위별로 미루지 않는 그런 합일된 시스템을 추구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라오나 선보는 재수강 학점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현재 수강 과목 삭제도 되지 않고 삼수강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높은 학점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F 학점을 받아가지고 재수강 제한에 걸리지 않게 F를 받은 다음에 또 A를 노리지만 오히려 초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더 심한 페널티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그 재수강 비율이 정말 높을 상황에서는 재수강 반을 따로 개설을 한다든지 재수강 학생들과 초수강 학생들의 비율을 나눠서 그 비율 안에서 재수강 학생들에게 일부 A0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든지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어떠한 학생도 피해받지 않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 마일리지 제도랑 수강 신청 지원 제도 두 개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 클릭 속도나 인터넷 회선 속도로 인해서 수강 신청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일정 부분씩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과목에 우선순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서 이제 정말 필요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꼭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만 다르게 표현했지만 우선순위 제도라고 해서 현재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그 시스템을 교환하는, 조금 변경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수강신청이 어렵다 보니까 한 학생이 듣고 싶지 않고 아니면 듣지 않아도 되는 과목, 조금 수강신청이 어려운 과목을 신청을 해놓고 양도를 할 때 금전적인 보답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철회를 하면은 바로 수강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철회 후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악용되는 사례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하고 나서 길을 지나가면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미술대학 학생분들이 어도비 툴을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희과 학생들조차도 별로 툴을 사용하지 않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도비 툴은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많은 의견을 저한테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사용 금액에 대비한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어떠한 근거로 나온지 학교에게 오히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도비와 MOU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툴을 이미 계약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립금이 7,500억 가량 쌓여 있는데 어째서 돈이 부족해서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면서 정말 학생들이 이만큼 필요를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 학생들의 목소리나 학생들의 의견이 담은 모든 거를 다 총 투자를 해서라도 2019년에는 꼭 어도비 툴을 꼭 받아오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우선 인권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봤을 때 인권이란 인간이 개인이나 나라에서 부여받은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권, 그리고 성소수자, 시기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졸업을 앞둔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그런 인권을 위한 정책을 저희는 펼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혹은 학과별 MT, 학과별 행사, 그리고 축제 등 많은 성인권이나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런 프로그램 이전에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하고, 또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SPD로 불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 등 그런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 도입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굉장히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학교의 모든 문, 특히 홍문관이나 학교 남문 등을 살펴봤을 때는 휠체어나 이제 목발을 짚은 잠시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해가지고 올라오는 데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도 최대한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에게 요구를 하여서 그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그런 행사나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오나 선본의 이름답게 즐거운 과정과 즐거운 결과가 모두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학생 회장단이 어떠한 투쟁적이나 혹은 타협적인 반범론을 사용한다 해도 그 결과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과정 혹은 저희의 방법이 해당 연도의 재학생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는 해당 연도의 총학생 회장단으로서 그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우리의 변화, 라오나가 함께하겠습니다.